파트 1의 이제 2장 세포와 미세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2장 중에서 41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위에 네 가지 주제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뒤에 2장의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할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이 우리가 그 도대체 나이가 들면 왜 피곤해지는가? 그 피곤해지는 이유에 대한 것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피곤해지는 이유에 가장 관계 있는 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나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의 그 활성산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노화나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항산화 작용이 필요한데 이 항산화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맨 처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몸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인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를 분해하거나 흡수하는 거나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분비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 반응인데 행복감, 공포감 같은 이런 감정조차도 화학 반응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학 공장인데 이 화학 공장이 화학 반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세포가 건강하냐 세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포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그 차이는 세포들이 이런 화학 반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렇게 거기에 달려 있는데 세포 기능이 좋은 사람은 52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상태에 있고 세포 기능이 반대로 나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이 나쁜 사람은 피로하고 뭐 이제 잦은 감기가 걸리고 소화 기관도 좀 좋지 않고 혈색도 좋지 않고 특히 또 두통 같은 두통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두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통,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세포 기능이 나쁜 상태일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죠. 결국은 이걸 살펴보면 53페이지에 결국 세포가 건강한 사람, 즉 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세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먹는 거 어떤 걸 먹느냐, 그 다음에 또 수면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5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 그 다음 주제에 세포 속의 보일러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피곤하면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지면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질병이 있나 없나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종합검사를 일단 먼저 해보고요. 그 일단 종합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면 세포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세포가 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특히 피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에너지 생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생성을 맡고 있는 게 도대체 누가 맡고 있느냐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세포들이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고 조직 기관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생화학에 쓰는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합니다. ATP라고 하고요. 이 세포 속에서 결국은 이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니까 모든 세포에 다 있느냐?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적혈을 빼고 하여튼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이 그 어떤 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냐 생각해 보면 우리 두뇌 활동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간도 우리 몸에서 한 500여 가지 500여 가지 화학작용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간에도 이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힘을 쓰는 거는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이 근육 속에도 많이 특히 이제 근육 중에서도 심장이 24시간 계속해서 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라는 이 심근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거의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기능을 잘 할 때, 즉 에너지를 각자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피로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가 피로감을 계속 느끼고 그게 누적이 되면 만성 피로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피곤하다 그러면 간 때문이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간 때문도 맞는데 결국은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왜 피곤하냐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약해져서 에너지를 제대로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는 특히 피곤한 거에 관련돼서는 간도 피곤함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또 하나 만성 피로 이게 부신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신이라는 기관도 어, 피곤함하고 피로하고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또 기관이죠. 뭐 피곤하다는 게 딱 어느 한 기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간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부신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 깊숙한 곳까지 가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져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포 안에 세포 속에서 보일러처럼 이제 열을 만들어낸다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각형을 그려놓은 게 요 사각형이 우리 인간의 그 세포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세포 안 우리 세포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원료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은 어디서 얻을까요? 탄수화물 음식물을 먹어서 이 포도당을 얻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포도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포도당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어디에서 얻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숨을 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ATP라는 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 호흡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폐에서 이제 CO2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O2를 받아들여서 결과물로 CO2가 나가는 이 과정이 세포 내에서 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폐로 호흡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세포 호흡이라고 생물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세포 호흡. 그런데
지금 사각형으로 해놓은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과 바깥에 일어나는 여기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 있죠.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에 이거와 광합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를 잘 보면요. 우리가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이 필요로 한데 이 포도당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근데 식물은 보면 또 희한한 게 식물은 이 빛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CO2 있잖아요. 이 물하고 이 자연에 있는 요 세 가지를 원료로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연료인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면 자기가 힘들게 만들어나 세포호흡으로 만들어낸 포도당을 이제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이거를 자기가 저장을 해놓죠. 그게 이제 우리가 녹말 전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CO2와 햇빛을 가지고 포도당 녹말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이 뭐죠? 식물을 먹어서 여기에서 포도당을 얻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고 다시 식물이 필요한 CO2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이 신비롭죠. 네. 이 과정을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보일런데 비유하자면 이제 세포에 보일러는 연료가 있어야지 태우잖아요. 그 연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연료입니다. 이거 연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세포가 얘네들은 덩치가 커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연료로 세포가 직접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라는 걸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포 안에 받아들여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 이 열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6페이지에 보면 뭐 TCA 회로 하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잡한 설명들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런 게 TCA 회로라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CA 회로라는 게 이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크랩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구연산 회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용어로 불리워집니다. 다른 책에 보시면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포도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에너지 연료로 이제 주로 쓰는 게 포도당이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바뀌고 이 피루부산이 또 다음 단계에 거쳐서 책이 나오죠. 이 단계 내용이 아세틸코에이라는 이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이 물질이 크랩스 사이클 여기 TCA 회로라는 거에 이제 온전하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전자 전달계라는 걸 거쳐가지고 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부산물로 유해산소가 덩달아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56페이지에 보시면 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들이 뒤편에 나오는데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잘 바뀌어야 얘가 이제 비로소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에 잘 들어가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